네, 저희가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지금 뭐 계속해서 이현준 과장께서 유가 하락에 관련된 피해주들 쭉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역발상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제도 좀 조선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줬어요. 네, 예. 갑작스럽게 올라서면서 여기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. 궁금증들 이 시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실까요? 네, 유가 하락 피해주 강세입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계속해서 좀 우리가 역발상 투자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? 예, 제가 역발상 투자 1과 2로 나눠가지고 원유 그리고 원유 피해주, 유가 관련 피해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. 항상 제가 시장과 좀 반대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시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반대의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만큼 제가 여타 투자자들에 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결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항상 모두가 S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의 나름의 노력이 굉장히 좀 크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항상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. 유가 상승, 그러니까 원유 선물에 투자해보자. 그리고 조선주 얘기를 또 같이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때 역발상 투자. 어제 일제히 올라서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? 이럴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갑자기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. 장기적 관점 꾸준히 들고 와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?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번이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뭐 계속해서 뭐 나쁜 소리들이 나올지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자체 그리고 업종 자체 펀더멘탈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다 말끔하게 지우시고 실제로 투자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. 결국 투자를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 있어요.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거 사면 되겠지.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만나는 분들이 이거 샀으면 내가 이렇게 됐을 건데 이거 샀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. 그렇죠.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, 그건 마찬가지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가 좀 더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보스 포럼 때문에 지금 어제 이제 다보스에서 지금 오페크 총재가 좀 얘기를 했는데 20불 밑으로는 뭐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. 배럴당 20불까지는 지켜낼 것이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또 그 원유 시장의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어떻습니까? 배럴당 20불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상상할 수가 없는. 예. 도대체 저 개인적으로 배럴당 20불은 아예 뭐 가지도 않을 거고 예. 30불? 40불도 깰까요? 저 글쎄요.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보스 포럼에 모였던 뭐 석유업계 대표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반적인 오펙 사무총장, 이라크 석유 장관들도 결과적으로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베이커 휴즈 집계에 따르면은 미국 내 시추공수가 지난 한 주간 74개를 감소를 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. 16개월 내 최대폭으로 좀 감소를 했다. 이런 발표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석유업계 전원이 또 감원에 나서고 있습니다. 베이커 휴즈가 말씀드린 베이커 휴즈에서는 11.3%, 슐럼버거는 7.5% 또 감원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다. 사실 저희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치킨 게임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구조조정이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불황이 이어질 여파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고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분명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투기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. 이 투기적 심리적 요인이 지금 유가를 끌어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에 대한 제거 요인만으로도 국제유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라겠고 단순히 감원뿐만이 아니라 설비 투자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감산에 나서는 거죠. 신규 광구 채굴을 중단하는 거죠. 오펙이 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. 지금 프랑스 토탈과 이탈리아 에니가 신규로 광구 개발하는 계획들을 취소를 하고요. 마찬가지로 미국 내 셰일 오일들도 신규 여태까지 쭉 이어졌던 계획들을 모두 다 취소를 하고
있었던 시추공들도 지금 감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오펙이 유도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. 이러한 시나리오라면은 1, 2개월 내에 큰 폭의 유가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가게 되네요. 이제 좀 반등 시기를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자. 제가 이제 역발상 투자 원투,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은 역발상 투자 원투에 대해서 정말 원유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유가 피해주, 특히 조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걸 넣지만 말고요. 버튼을 누를 때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유가는 장기적으로 봐도 분명히 지금 투자의 포인트 시점이다.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슈 유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고요. 자, 다음 이슈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이슈는 코스닥의 하락입니다. 네, 장중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건 좀, 글쎄요, 상당히 좀 기간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, 이 장중에 한 2%, 1% 이상 떨어지는 그런 모습. 572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좀 얼어붙었습니다. 특히나 뭐 그동안 상승 랠리를 주도했었던 IT 기업들, 인터넷 기업들 중심으로 크게 빠지면서 갑자기 이제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나 이런 걱정도 커져 계셨을 것 같은데요. 원인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? 예, 일단은 뭐 작년 12월 18일 이후로 거의 뭐 그 한 달 만에 첫 번째 하락이었어요. 근데 그게 사실 그 정도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하락이거든요. 뭐 하루에 2%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 너무 이제 세게 올랐던 게 오히려 사실 이건 잘못된 거.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이슈는 없습니다. 코스닥 하락했다고 뭐 그렇게 뭐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하락이다.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어저께 뭐 갑자기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제가 외신을 분석을 하고 있고 외신 분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아무런 이슈도 없었습니다. 어제 아무런 이슈도 없었고 이 매도의 시작은 저희가 그 연기금이 좀 매도를 장중에 좀 시작을 했어요. 연기금 매도가 시작되면서 코스닥이 약간 좀 시작에서 좀 흔들흔들 하더니 장중에 매도폭, 연기금 매도폭이 좀 커지고 오히려 외국인은 장중에는 매수도 들어왔었습니다. 그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연기금 매도가 점점 더 커지니까는 금융투자가 또 그 매도세에 추가를 하게 되면서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거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일단 차익 실현 관점이다. 이게 가장 좀 현명한 판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차익 실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코스닥 패턴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거든요. 이 실적 시즌만 되면 항상 코스닥은 빠져왔는데 정말 한 차례의 여유도 없었죠. 한 차례의 여유도 없이 실적 시즌에 코스닥이 빠지는 이유. 왜냐하면 코스닥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이익이 안 납니다. 항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뭐 산물인터넷이라든지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뭐 그 이외의 각종 테마주들 결과적으로 실적 안 나오고 앞으로의 뭐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은 항상 또 비관적인 전망 때 갑자기 쏟아지면서 말도 안 되는 전망, 말도 안 되는 뭐 희망으로 주가는 올랐다가 말도 안 되는 또 실적으로 또 주가는 빠지게 되기 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선제적 반영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전체 실적 결산 자료는 아예 없는 상황에서 PBR 이 PBR 기준으로 저희가 코스닥의 어떤 레벨을 평가를 하거든요, 전문가들은. 이 PBR 레벨은 현재 1.7배 수준으로 좀 최고 수준이다. 좀 이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반복됐던 실적 시즌에 대한 급락 패턴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기관들은 좀 들어선 국면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, 전체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유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 때문에 좀, 대형주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뭐, ECB에서는 또 여기서 이제 자금이 풀렸다고 해서 또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사실 유가와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어떻습니까? 제 개인적으로는 이 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장기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또 기관이 매도한 이유 중 하나도 그동안 코스닥만 너무 샀죠, 기관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 관련 피해주를 사기 위해서 저는 어저께 실제로 유가 관련 피해주를 전반적으로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코스닥에서의 유가 피해주로 좀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. 좀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변경에 있어서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대안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계속
좀 지금 조정을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? 이 종목별로 다를 수밖에 없죠.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번 상승 랠리에서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에서는 코스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특히 뭐 이제 무분별하게 좀 올랐던 테마주들이라든지 지금 테마주들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요. 그리고 좀 기타 뭐 관련주들도 너무 좀 많이 좀 올라 있는 경향은 분명히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핀테크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시즌 되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무분별한 테마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가 있고요. 이제 코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코스닥들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그리고 실적 우량주 코스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코스닥 상승 랠리는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코스피를 능가하는 상승률. 그때는 제가 봤을 땐 코스피, 코스닥이 좀 같이 상승하는 유가 피해주와 코스닥이 같이 상승하는 랠리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유가 피해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것처럼 넣으시지만은 이 코스닥에 대해서도 이번 조정 시에 좀 저평가된 그리고 향후에 모멘텀이 많은 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저평가 실적 우량주라고 압축을 해주셨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쪽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? 개인적으로 종목이요? 종목은 제가 12월, 기억하시겠지만 12월 29일 날 이현준의 관심주 해가지고 10종목을 제가 드렸어요. 네. 이미 지금 뭐 50%, 30% 지금 수익률 달성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제가 뭐 또 종목 달라고 하시면 제 입장에서도. 구체적으로 네. 제가 근데 어느 한 가지 색깔을- 힌트는 제가 하나 드릴게요. 네. 제가 한 가지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다시 한번 12월 29일 방송 보세요. 그 10종목 제가 해놓은 거 어떤 수익률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제가 제 입으로 또 계속 자랑하기 좀 그러니까. 지금 한 가지 힌트, 지금 신규로 좀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수익 낼 만한 게 지금 한 달 뒤에 이제 2월 18일부터가 중국 춘절이에요. 그렇죠. 예. 지금 뭐 춘절 생각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중국 춘절 관련주 그러면 뭐 중국 소비수혜주겠죠? 이 중국 소비수혜주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종목들을 골라보시면 단기적으로도 좀 좋은 수익이 있을 거다.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결론을 좀 내자면 어쨌든, 테마주들은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고, 거기에다 이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, 찾는 게 일단은 숙제다. 거기에다가, 단기적인 팁을, 주셨는데, 여기에 중국 순절 관련돼서, 관련된 종목들, 이런 부분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도 같이 주셨습니다. 네, 이번 기관 매도로 어떻게 보면 실적 우량주들에게 좀 압축돼서 종목별 선별적인 전략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관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.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